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오는데 최종적으로는 앤스로백의 클로드가 쓰였다. 이게 기업적으로는 타격을 받잖아요. 이미지적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데려오는 죽이지 않는 데 쓰였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미지에 큰 훼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그럼 안 하겠다라고 빠져나오게 된 거고, 트럼프가 그래 감히? 그럼 우리 너네 금지시킬 거야. 즉 연방정부에서는 쓰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법이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지금 1차 소송에서는 일방적으로 금지하려고 적용하려는 국방부의 제동이 걸린 상태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통과되면 이게 무서운 것이요.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것에 불가능 업체로 꼽히면요, 그 앤스로픽이 국방부 비롯하여 모든 연방정부에 납품을 못하는 거에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연방정부에 하나라도 납품하는 다른 기업도 앤스로픽을 도와줘서는 안 돼요. 엔비디아도 GPU 하나도 앤스로픽에 팔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통과되면 앤스로픽은 역사적으로 사라집니다. 그 정도로 강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건데 아마 타협을 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미국 국방부가 팔란티어의 AI를 이제 핵심 체계로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우선 AI 국방이라는 이슈는 이란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관심 영역으로 들어오셨을 겁니다. 네, 사실은 2024년 2월호에 영국 타임즈가 표지로 The First AI War라고 해서 첫 번째 AI 전쟁이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명을 했었고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팔란티어 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비포 애프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즉 그 이전의 팔란티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팔란티어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할 정도로 팔란티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번 이란전을 통해서도 팔란티어는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팔란티어의 성장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AI 전쟁은 이제 미군이 직접 주도하는 전쟁에서 AI를 본격화하다 보니 AI 전쟁이라는 것이 나왔고, 또 반격을 하는 이란에서 드론이라는 것들을, 자살 드론이라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쪽도 자살 드론 사용하고 있고 러시아도 자살 드론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도 자살 드론 쓰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이런 자살 드론이라는 것, 즉 가미가제 드론이라고 합니다. 또는 원웨이 드론, 즉 한 번 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원웨이 드론 또는 가미가제 드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방산 기업들이 지금 이 방위 산업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거고, AI 부분에서 지금 팔란티어가 대단히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미군에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뭐 이미 있어 왔던 일이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있는 대통령을 체포해 오는 데서도, 잡아오는 데서도 팔란티어가 작동됐었고, 이 팔란티어 그 위에 최종적으로 목표에 대한 확률을 지점을 정하는 데는 또 앤스로픽의 클로드가 쓰였던 거죠. 그래서 앤스로픽의 클로드가 쓰이는, 이렇게 해서 AI 부분들이 많이 작동이 됐었고, 그리고 드론을, 그 자살 드론은 한 대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수험, 때를 이용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다가 격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대를 보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것들은 AI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AI가 대단히 중요한 전장에 있어서 되게 도구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AI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팔란티어에 대한 조명은 팔란티어는 더욱더 많은 조명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가 엔트로픽의 AI 기술 사용을 이제 중지시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란 전쟁에서 사용이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선 앤스로픽은 2024년부터 미국 국방부에 일을 해왔어요. 오픈 AI도 해왔고요. 구글도 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고, 메타도 심지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하고 미국의 빅테크들은 계속해서 협업을 바이든 행정부 때도 해왔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앤스로픽은 떨어졌지만 이 드론을 갖다가 음성으로 조정하는 이러한 이 공고가 있었어요. 업체들이 이제 지원해서 신청하는. 앤스로픽도 신청했었다가 떨어졌거든요. 1월달에. 그래서 계속해서 국방부하고 일을 해왔었는데, 앤스로픽은 대외적으로 대단히 양심적인 기업으로 이제 마케팅을 잘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오는데 최종적으로는 앤스로픽의 클로드가 쓰였다. 이게 기업적으로는 타격을 받잖아요.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직원들한테 할 말도 없고 면목도 안 쓰고, 우리는 안전을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본인들이 느꼈던 거예요. 이란 전쟁에서도 타겟을, 여러분 이란 전쟁이 2월 말에 시작됐지만 타겟은 1월 달부터 또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클로드가 하는 게 뭐냐면 타겟의 확률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란의 그 정치 지도부가, 종교 지도부가 A라는 지점에 머무를 확률을 87%,
B라는 지점에 머물 확률 75%, C라는 정확률 60몇 %. 이것이 다이나믹하게 계속 변하겠죠. 이걸 계속 추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 군데만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세 군데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걸 쓰이는데 본인까지 쓰였다 하면 이거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데려오는 죽이지 않는 데 쓰였지만 이란 같은 경우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미지에 큰 훼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그럼 안 하겠다라고 빠져나오게 된 거고 트럼프가 그래 감히 그럼 우리 너네 금지시킬 거야. 즉 연방 정부에서는 쓰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법이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지금 1차 소송에서는 일방적으로 금지하려고 적용하려는 국방부의 그것에 지금 제동이 걸린 상태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통과되면 이게 무서운 것이요. 연방 정부에 납품하는 것에 불가능 업체로 꼽히면요. 그 엔스트로픽이 연방 정부의 국방부 비롯하여 모든 연방 정부에 납품을 못하는 거에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연방 정부에 하나라도 납품하는 다른 기업도 엔스트로픽을 도와줘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구글도 도와주면 안 되고요. 아마존도 도와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같이 비즈니스하면 안 되고요. 엔비디아도 GPU 하나도 엔스트로픽에 팔 수 없어요. 기업을 고립시키는 거네요. 완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통과되면 엔스트로픽은 역사적으로 사라집니다. 그 정도로 강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건데 아마 타협을 하지 않을까.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전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엔트로픽을 대체할 후보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뭐 제미나이도 할 수 있고 X.AI의 그 그록도 할 수 있고 오픈 AI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 안 나. 어차피 여러분 대단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100% 확률로 그 그록도 추적하지는 않아요. 이러한 기술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지도부를 공격하는 데 쓰였거든요. 그때 프로그램 이름은 가스펠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걸로 해서 뭘 하냐면 AI가 거기에 이제 엔스트로픽이나 오픈 AI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쓰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팔란티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했습니다만 하마스 지도부가 있는 위치를 찍어주면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민간이라는 표현하지 않아요. 다른 사상자가 100명까지 나도 여기 타겟이 있다라는 게 확률적으로 나타나면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구성원, 하마스의 그냥 구성원, 지도부가 아닐 경우에는 10명으로 축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즉 확률이 100%가 아닌데도 다른 민간인이나 다른 사상자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이란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클로드가 나가면 클로드가 그러면 확률 87%로 뽑았어요. 오픈 AI가 들어왔더니 확률이 82%네. 그래도 폭탄을 쏩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다만 확률을 좀 더 높여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정확도가 좀 더 좋다 보니 클로드를 썼을 뿐이라는 거기 때문에 클로드 외에 대체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좀 윤리적인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런 좀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그 기술 진화로 보시나요? 아니면 정치와 규제가 개입해야 될 좀 위험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정치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두 차원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 UN 차원에서 뭐 이런 개입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최종 명령은 인간이 내려야 된다. 지금도 그런 레졸루션은 있습니다. UN 합의안이 그러니까 최종 명령은 인간이 내려야 된다. 근데 지금 사실 최종 명령은 인간이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 AI가 팔란티어나 이런 AI 기업들이 뭐냐면 과거에는 약 미군에는 2,000명 정도가 정보 분석관이 있었다 그래요. 이번 이란 전쟁인 20명 쓰였대요. 그러니까 자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파 탐지에서 소나 쪽에 올라오는 정보, 위성 정보, 그다음에 뭐 CIA 개인 정보들 또는 전화 감청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돼서 이 팔란티어가 하는 것이 이러한 정보를 갖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의미를 해석해서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AI 플랫폼 위에 AIP라는 것에 올라와서 엔스트로픽이 클로드가 올라와서 그래서 목표가 어디에 거주할 확률을 뽑아내는 건 엔스트로픽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으로 되는 거고 최종 명령은 누가 내려요? 별이나 트럼프가 내렸겠죠. 그러면 이것이 유엔의 합의를 벗어난 것이냐? 안 벗어난 거거든요. 최종 명령은 인간이 했기 때문에 즉 자동으로 그러니까 유엔이 말하는 거는 로봇계가 자동으로 총 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로봇이 가지고 총 기관장 막 다다다다다 우리가 영화에 봤 이거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로봇이 최종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하지만 그 로봇에 내가 멀리서 원격으로 명령 줬어 그러면 대단히 애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제적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률적 타겟팅. 근데 이것을 또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한국 전쟁 때 6.25 때는 북한에서 남한에 포 쏘고 남한에서 북 쏠 때는 확률로 계산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저기 그러면 100% 김일성이 있는 확률이 있는데 우리가 왜 안 쐈겠어요? 50%만 돼서 쐈을 거예요.
정말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의 관계, 중국은 싫어. 왜 미국은 마음대로 일어나는데 우리도 한번 대만에 한 번만 써보고 우리는 금지하면 안 돼? 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지들은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힘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고 이게 한 축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축은 이제 엔스로픽이 제기하는 AI는 핵무기처럼 위험하다는 논리예요. 그러면서 자꾸 칩을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수출하면 안 된다.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다모데이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에다가 이건 마치 북한에다가 핵무기 수출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AI를 핵무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AI를 왜 민간 기업이 만들어요? 핵무기를? 여러분 전 세계 민간 기업에서 핵무기 만든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게 위험한 것을 그럼 국가가 국유화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국유화할 수 있어요, 법으로요. 전략적으로 위험한 것은 미국은 언제든지 국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국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네이버가 만드는 AI가 북한에 누출되면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말살시킬 수 있어요. 바로 국유해야죠. 이거를 갖다가 민간 기업이 관리하는 것, 민간 기업의 대표가 마음대로 이거는 쓸 수 있고 이번에 안 쓰고 다음번에 쓸래요. 이거 어떻게 개인이 정해요? 그 사람은 왜 국가가 집니까, 여러분? 국가는 책임도 져요. 누가 우리가 위임했습니까, 국가에게? 우리 국민이 위임한 거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위임한 거고 권력을. 그 권력을 잘못 쓸 경우에는 탄핵을 통해서 권력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 기업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주고받아요?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가가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건 매우 정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의는 대단히 민감한 논의를 저는 엔스로픽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큰 논의들이 전쟁 이후에도 AI와 관련돼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원래도 이렇게 팔란티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네. 가능성을 좀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 견해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에서 볼 때는 저는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온톨로지 기술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전쟁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전쟁에서 성숙한 이러한 데이터의 마이닝 기술을 이 온톨로지 기술을 지금 민간에도 지금 집어넣고 있고 한국도 지금 HD 현대라든지 오스카라든지 그 바카스 만드는 곳,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지금 다 갖다 쓰고 있잖아요. 점점 이것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커머스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매우 좋기 때문에 저는 팔란티어의 성장 가능성은 지금보다도 더욱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주식 투자하실 때 윤리적인 판단 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전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커머셜 부분에서의 성장률을 좀 더 보셔야지 거버먼트 쪽의 영역만 보게 되면 전쟁이 끝나면은 다시 줄어들 거 아니야. 뭐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팔란티어는 커머셜에서의 성장률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팔란티어 같은 해외 AI 기업 외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국내 AI 기업이나 밸류체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개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당연히 추천드리는 이유는 앞으로서 AI 시장이 커지면서 그 격동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격동이 있을. 예를 들면 지금 오픈 AI하고 엔스로픽의 대결. 저는 오픈 AI가 쉽게 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건 아니건 AI 시장 커질 거거든요. 그럼 가장 안전한 것은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라든지 여기에 반도체 인프라스트럭처. 즉 금이 나왔어요. 금강을 캐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삽과 곡괭이가 지금 엔비디아가 만드는 거 설계했고 TSMC가 제작하고 있는 GPU란 말이에요. 그 곡괭이에 나무 자루를 대고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인데 그 자루 계속 필요할 거 아니에요. 기계도 성능도 좋아지고 그래서 구글에서 퀀트를 만들어서 메모리를 좀 더 적게 쓰는 거 당연히 그래야죠. 앞으로도 더 메모리는 적게 쓰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야 이 커지는 시장을 견딜 수 있습니다. 효율성, efficiency는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겁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 계속해서 메모리를 적게 쓸 거고 계속해서 GPU를 적게 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할 거예요. 이것이 젠슨이 얘기했던 인퍼런스 퍼스트 이코노믹스, 즉 인퍼런스 비용을 어떻게 낮춰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반도체 비용을 낮춰줄 것인가, 그래서 그 이외에서 AI 기업들을 어떻게 꼽히게 할 것인가. AI 기업이 돈을 벌어야 인프라스트럭처를 갖다 쓸 거 아니에요. 지금은 돈 번 게 아니라 남한테 투자한 것, 즉 남한테 빌린 돈으로 지금 기자들 갖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돈 벌면 이 빌린 돈도 갚을 거고 더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가격이 저렴해져야 됩니다. 효율성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거고 마진율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격가지가 아니라. 네.
뭐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AI 버블입니다. 뭐 올해 미국 빅테크 이제 기업들이 좀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지금과 같은 시기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지금 AI 버블이면 버블이 맞죠. 근데 버블이 안 터지면 되는 거잖아요. 메타버스 버블 터졌는데도 별로 우리 충격 안 받았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메타버스 안 하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터졌어요 사실은. 심지어는 메타라고 이름도 바꾼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 바꾼 메타에도 담당하고 있는 리얼리티 랩도 해체했어요 최근에. 메타버스 완전 접은 거예요. 그래도 경제에 끄떡 없잖아요. 그런데 AI 버블은 저는 메타버스의 무용론 때문에 메타버스는 터졌다라면 AI는 AI 무용론 때문에 터지지 않을 거예요. AI는 전기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고 적도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식시장의 버블이 터질 수 있어요. 주식시장의 버블이 터지는데 즉 산업의 버블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버블이 터지는데 예를 들자면 그것이 저는 에너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즉 데이터 센터는 짓는데 에너지가 그때그때 공급이 안 되면 데이터 센터의 건설을 지연시킬 거 아니에요. 건설이 지연시킨다는 것은 그 해에 그 달에 그 쿼터에 필요한 GPU가 덜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TSMC가 생산되는 것이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으로 따지면 또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는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엔비디아에게 미칠 부정적인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기별 실적 발표인데 다음 달 가이던스에는 우리가 성장률을 0으로 봅니다. 전혀 안 판다는 게 아니라고요. 성장률이 0입니다. 내년 다음 분기에도 요만큼 팔 거예요. 그래도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그거는 에너지의 병목이 발생해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헬리움 같은 병목이죠. 헬리움 같은 병목이 만들어서 지금 AI 경제는 계속 꼽히고 있지만 AI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하지만 이걸 받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지연된다라고 한다라면 반도체 공급이 지연돼서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매출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매출이 줄어들고 TSMC의 매출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든다고 여러분은 그냥 쉽게 상상해 보세요.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 해가지고 에브리데이 블랙데이일 거예요. 정말 끝없는, 그러니까 정말 암흑 같은 시기가 저는 올 수 있을 거라는 거고 이것은 주식 시장의 버블이 터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 분명하게 여전히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다고 특히 이것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달에 왔을 때 저는 이렇게 전쟁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네. 지난달 찍을 때 여러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은 곧 끝난다. 끝나고 나서의 어떠한 시장에 대해서 제가 되게 장밋빛으로 그렸는데 지금 얼굴이 막 어두워져가지고 전쟁이 더 갈 것 같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뭐 다음 주에 끝날 수도 있죠. 극적인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는 겁니다. 불확실성과 예측이 커지게 되면 wall of worries, 그러니까 근심의 이 벽이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근심의 벽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 걱정의 벽. 근데 이거는 공부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에 이 성장길 TV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